안녕하십니까. CNG 방송의 조영식입니다. 오늘은 그냥 단순한 CAD가 아닌 크레오 4.0 3D CAD 이후에 최대 CAD의 변신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 개발에 대해서 오늘 그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좀 소개를 좀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PTC 코리아에서 CAD 쪽을 맡고 있고 또 채널 쪽 기술 매니징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10년간 실제 이제 CAD를 갖고 설계를 했고 PTC에 조인한 지는 한 13년 정도 됐네요. 예. 제가 이 방송 전에 좀 이제 대화를 해봤는데 좀 고수이신 것 같아요. 이제 CAD 쪽에 한번 그 질문을 좀 깊이 있는 질문들을 많이 부탁드리고 또 이거 좋은 질문 해주신 두 분에게는 또 예. 선물이 있죠. 예, 선물이 제법 좋은데요. 한 9만 원, 8만 원 정도 상당의 재영 아빠가 쓰신 크레오 4.0에 대해서 쓰신 책을 오늘 두 분 뽑아서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참석한 분들에게 또 많은 선물이 있죠. 예, 그거 예. 굉장히 깊은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좀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까요? 예. 예. 오늘 크게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개요는 저희 PTC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준비한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핫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작할까요? 예. 예. 뭐 그림이 멋있는데요. 제가 요거 그림 만드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예, PTC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피지컬 세상, 그러니까 실제 리얼 세상과 디지털 세상의 어떤 융합되는 지점, 그 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또 많은 고객들의 베니핏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참 요새 말이 많았던 지난 대선 과정에 말이 많았던 3D 프린팅, 그리고 증강현실, 그다음에 IoT와 또 요새 머신러닝과 결합된 어떤 예지 보전 쪽, 그리고 스마트 매니팩처링 굉장히 오래됐죠.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이렇게 크게 5가지의 핫한 주제들이 있는데 요번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런 내용들 중에 이제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더 크레오 4.0에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오늘 굉장히 엄청난 그 분야가 한꺼번에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예. 보시죠, 아시죠? 예. 요 내용 이제 빼먹었는데, 저희 PTC도 이렇게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과 디지털의 어떤 융합을 통해서 회사 또는 고객들의 발전을 도모하자라는 개념으로 PTC 로고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첫 번째로, 크레오 4.0은 사실은 어떤 CAD의 버전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4.0에 크게 강조하고 있는 분야는 이렇게 5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CAD, 그리고 증강현실, 그 다음에 3D 프린트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오래된 주제이긴 하지만 모델 베이스 MBD 관련된 개선, 그리고 전반적인 전체 C4 영역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4.0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그 중에 이제 이 3가지, 그리고 이러한 3가지를 사실은 다른 CAD를 사용하는 회사도 사용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저희 유나이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을 통해서 다른 어떤 CAD든 간에 상관없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체험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디자인 포 커넥티비티라고 했는데, 실제 내용은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처음 저희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디지털 세계와 피지컬 세계를 융합함으로써 또 다른 가치 창출하고 새로운 어떤 비전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크레오 4.0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IoT 정보를 이용해서 다시 CAD 쪽에서 반영하고 그 정보가 또다시 버추얼 센서 개념으로 피지컬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루프를 그리게 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중요 부분의 어떤 센서 정보를 통해서 그 정보를 중간에 허브를 통해서 크레오로 받아들이게 하는 기술이 크레오 4.0에 이제 반영이 돼서 디지털과 피지컬이 융합되는 그런 부분을 기술 솔루션적으로 해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거기 하신 분들 중에 뭐 이렇게 이제 질문도 막 올리고 그러는데 예. 저희 시간에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드렸는데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꼭 공부를 이제 CAD 하는 분들도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개념들을 이제 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사실은 CAD라는 게 제품 개발을 하는 앞단에 이제 설계하는 영역에 이제 한정돼서 중요하게 보는 분야는 그 분야인데, 그런 분야에 한정돼서 이제 설계를 하고 그것들이 이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뭐 해석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실제 물건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사실은 설계하는 과정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어떤 그 경험이나 그런 경험에 의해서 이제 가정이란 전제 조건을 두게 됩니다. 실제 그렇지만 물리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아니면 테스트 시험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수많은 이제 리얼한 정보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렇지만 설계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다 미리 반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 IoT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설계 쪽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가정에 의한 어떤 해석이 아닌 실제 팩트 기반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실제 물리적인 어떤 정보들을 통해서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실제 이 제품이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그래서 더 좋은 성능을 가진 그리고 품질을 가진 설계를 해낼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디지털적인 정보를 통해서 이제 자전거를 설계한다고 하면은 실제 시험실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시험실에서 자전거를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 안장 위에 어떤 하중이 맥시멈 하중이 뭐 100km 이상이 되는 사람이 앉아서, 그리고 RPM 어떤 굉장히 속도 뭐 40km 이상의 속도를 갖고, 그리고 핸들을 조작하고, 그리고 어떤 도로의 평탄 조건까지 반영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 테스트 정보들이 결국은 압력 센서라든지 RPM 센서라든지 각도 센서라든지 이런 정보를 통해서 다시 설계로 반영될 수 있다면, 그러면 자전거 설계의 모든 어떤 가정했던 것들이 리얼한 정보를 통해서 다시 설계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의 기술이 숨어 있는데, 지금 자전거가 CAD상에서 보이지만 이 정보는 지금 보시는 아이패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사람이 실제로 달리고 앉고 핸들을 조작하고 하는 정보들을 각종 센서 정보를 증강현실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이 센서의 정보들이 다시 CAD로 들어와서 지금 실제 시험하고 있는 정보가 바로 CAD에 똑같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지만 실시간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얼한 정보라는 것이죠. 예. 뭐 혹시 질문 없으시죠? 이 다음 페이지가 잘 안 나가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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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한번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실제 경주용 레이싱카입니다. 레이싱카에 설계하는 그 조향 장치를 설계하는, 그리고 그 바퀴와 연결되는 조인트부를 설계하는 설계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존에는 사실은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이 조향장치의 조인트부 그리고 각종 연결부의 어떤 강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설계하게 되는데 실제로 전체를 다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굉장히 설계 경험이나 어떤 노하우, 많은 시험과 설계 이터레이션을 거쳐서 그런 경험들에 의해서 사실은 좋은 설계가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만약 실시간 정보로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보시죠. 예, 실제 경주장에서 운전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각종 연결부의 어떤 하중 조건으로 들어올 수만 있다면은 어떤 그런 많은 시험과 이터레이션을 거치지 않고도 리얼한 정보를 통해서 바로 설계에 반영하고 그것들이 또 다시 3D 프린터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다시 이제 실제 피지컬 정보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해주시죠. 그렇게 온 정보들을 보시는 CAD상에서 각종 연결부에 지금 화살표들은 얼마나 많은 하중이 발생되고 있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CAD로 그 센서의 정보를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게 이번에 크리오 4.0에 들어온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요거는 이제 굉장히 저도 보고 새로운 개념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요번에 4월 달에 저희 PTC 라이브웍스라는 행사를 매년 크게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엔시스와 협업을 해서 이제 이런 데모셋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모터 펌프입니다. 모터 펌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예지 보전할 수 있는 오른쪽에 이제 피지컬 화면으로 구성한 건데요. 이제 어떤 펌프의 RPM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유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펌프에 문제는 없는지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이 만약에, CAD나 전문적인 해석에서 오는 어떤 다른 정보,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가공된 다른 정보로 다시 버추얼 센서적인 역할을 해서 머신러닝에 반영한다면은 머신러닝이 굉장히 더 좋은 퀄리티의 예지 보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이렇게 머신러닝의 어떤 예지 보전 측면뿐만이 아니고 아까 자전거나 이런 것처럼 사실은 CAD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센서를 달아도 그 센서 정보라는 거는 압력, 습도, 온도 이런 정보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CAD적인 정보로 보면 무게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유동장은 어떻게 생성되는지, 열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CAD적으로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엔지니어링적인 계산 수식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다시 머신러닝이나 아니면은 관제하는 쪽에 보내주면은 지금 갑자기 열이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체크해낼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참 지금 여기까지 한 걸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좀 CAD 중심으로 딱 들어왔을 때 야 이건 너무 너무 할 게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제 결국은 점점 이제 영역이 많이 이제 구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갈수록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현업에서 설계하고 개발을 할 때만 해도 어떤 스텝이 끝나면 다음 스텝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일을 하다가 그게 이제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같은 개념으로 설계와 뭐 시작과 또 생산과 이렇게 연결되는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컨커런트뿐만이 아니고 크로즈 루프의 형태로 이제 업무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서비스의 정보들이 바로 이제 설계 쪽으로 반영되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게 아까 말한 그 피지컬과 디지털을 연결하는 중요한 접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디지털 트윈도 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런 AR을 통해서 설계에서 했던 정보를 바로 서비스로 갖고 와서
서비스 기사가 사실은 아이패드 하나만 들고도 지금 제대로 된 부품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거의 조립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즉각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교육이 필요 없는 거죠. 미리 사전에. 예. 지금 이제 그러면 과연 크레오에서 4.0에서 뭐가 있길래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라는 거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뭐 어떤 CAD라는 거는 이제 실제 물건 같이 어떤 어셈블리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제 파트의 구조들도 갖고 있고, 그리고 파트에는 어떤 피처라고 하는데,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이해하실 텐데, 피처의 정보를 통해서 형상을 만들어내게 돼 있죠. 근데 크레오 4.0에서 갖고 있는 새로운 피처가 들어왔는데, 센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피처를 CAD상에다 놓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 정보가 IoT를 통해서 이제 올 수도 있고 어떤 DB를 통해서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센서 정보가 다시 형상에 영향을 줘서 만약에 이제 센서의 어떤 온도 센서다 그러면 온도라는 거는 열팽창이라는 걸 발생하기 때문에 열팽창된 정보를 아웃풋으로 만들어서 그 아웃풋을 다시 모니터링하는 쪽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아까 그 5가지의 연결 포인트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증강현실에 대해서 이번엔 2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증강현실이라는 거는 개념적으로 보면 가상현실은 사실은 CAD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디지털 정보를 통해서 미리 검증하고 뭐 이렇게 문제점이 없는지 찾자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은, 증강현실은 우리가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포켓몬 같이 실제 리얼 세상에 어떤 가상현실들이 들어와서 그것들이 융합돼서 뭔가를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 그 현실 세계의 가상의 어떤 것들이 융합돼야 되는데, 그럴 때 그 디지털 데이터는 CAD적으로 볼 때는 이제 CAD 데이터가 이제 증강현실 데이터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증강현실을 구현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간 과정, 그 퍼블리시에서 그 증강현실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너무 많은 이제 노하우, 이제 시간적인 소모들이 이제 발생되게 됩니다. 그거는 사실 이제 증강현실이 빠르게 확산되지 못하는 이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크레오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바로 CAD상에서 바로 CAD 데이터를 증강현실 데이터로 이제 변환시켜서 갖고 올 수 있고, 띵마크라는 어떤 마크 형태로 갖고 가고, 그걸 메일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서로 데이터를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지금 오토바이를 이제 설계를 하고 그 설계의 실제 물건에서 지금 이제 마크가 좀 형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마크를 아이패드나 아니면은 안경을 쓰고 보면은 실제 물리적인 데이터와 CAD 데이터가 이제 혼합돼서 그것들에 대한 검증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넥스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증강현실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는 서비스 쪽이 지금 현재 거의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전물을 제작하는 만약에 이제 카탈로그 같은 걸 제작할 때 핸드폰만 있으면 찍어 보면은 바로 이제 차가 실제 물건처럼 이제 보이니까 이런 선전물을 만들 때 이제 증강현실을 지금 현재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들 그 장난감 이런 것도 게임이나 이런 거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제조업이라해서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설계나 엔지니어링 쪽까지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걸 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그 종이 도면을 하다가 3D CAD에서 그 혁신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다음에 혁명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딱 보니까. 예, 그 증강현실의 이제 시장의 규모를 굉장히 이제 향후에 커질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지금도 저희 매출 중에 상당 부분 이제 IoT 쪽 솔루션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쪽 증강현실 관련해서 이제 계속 증가되는 말 그대로 증가되고 있는 이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미래의 어떤 그 비전을 보여주고, 이것들이 아까 말한 이제 서비스 영역이나 이제 선전 영역인 광고 영역뿐만 아니고 실제 R&D 영역까지 제가 보기엔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일반적인 그냥 그 버추얼로만 어떤 그 디지털 검증을 했다면은 그런 것들이 증강현실을 통해서 리얼한 실제 어떤 공간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로 이제 검증의 환경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도 하면은 예. 그 외국 같은 데는 이걸 뭐 트레이닝하고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뭐 이런 데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굉장히 직감적이잖아요. 네. 이게 뭐 그렇습니다. 딱 보면은 우리가 오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네. 굉장히 직감적으로 오는데 네. 그것도 무시 못 하겠어요. 예. 비용이나 뭐 이런 매뉴얼 뭐 이런 거 찾다가 시간을 엄청나게 옛날에 보냈는데 그 이제 뭐 예를 하나 더 이제 생각나서, 근데 만약 설계자들이 이제 여러 설계자들이 이제 협업하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설계한 결과를 결국은 지금도 사실은 실제 현업에서 보면 도면 갖고 이제 검도를 하게 되는데 요 데이터를 어떤 서버 공간으로 올리고, 그리고 그 띵마크를 팀장이나 그 결제자한테 보냄으로써 사실은 패드나 안경을 통해서 단면을 잘라보기도 하고 조립을 보면서 간섭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팀장들이나 이제 캐드를 사용할지 모르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 이제 물리적인 상태에서 뭔가 체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저도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데 자꾸 예.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주로 말로다가 뭐 4차 산업혁명 뭐 맞습니다. 자격증 뭐 이런 것만 자꾸 하는데 이런 외국은 그냥 이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예. 네. 한번 해보시죠. 예. 그다음에 이제 커다란 세 번째는 이제 좀 이 3D 프린팅이라는 거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 적층 생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적층제. 근데 요새 그 3D 프린터라 그러면 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장난감 같이럼 하는 것서부터 굉장히 고급까지 다 있는데 좀 궁금합니다. 그 PTC에서 어떻게 이 3D 프린터와 어떻게 연결했는지 약간 좀 궁금한데 예. 한번 설명 좀 예. 자세히 해주시죠. 예, 뭐 아까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꼭 4차 산업 뭐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지만 3D 프린터가 뭐 굉장히 큰 화두로 얘기가 된 지도 사실은 꽤 지났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제약적인 조건들이 이제 발생됩니다. 이제 시간적인 하나의 3D 프린팅물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재질적인 측면들, 여러 가지 복합 재료들이라든지, 그리고 금속 관련된 부분,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까진 기술이 같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에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도 현업에서 이제 설계나 제품 개발하는 과정 중에서 제조 공법을 모르고 설계한다라는 거는 꼭 바보가 설계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금형의 어떤 파팅을 고려하지 않는다든지, 코어 금형을 고려하지 않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들, 설계야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만 그것들이 실제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공법들에 대한 이제 한계들이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이제 엔진 설계를 했는데 실린더 헤드나 블록 라인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많은 CNC 머신의 조합으로 이제 큰 라인을 꾸며지고 있고, 새로운 신엔진을 개발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라인을 이제 실제로 설계하고 개발하는 거는 비용이 사실은 뭐 몇십억 단위밖에 안 들지만 그 생산 라인은 뭐 거의 조 단위, 블록 라인, 뭐 헤드 라인 이렇게 듭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런 어떤 엄청난 비용을 만드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향후에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그 정도의 생산량을 카바리지 할 수 있다면 3D 프린터를 여러 개 둬서 이거는 뭐 거의 혁신적인 상황이 되고 3D 프린터는 앞에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저런 셀 같은 형태로 이제 만드는 건데 보통 우리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가장 튼튼한 구조 중에 하나를 꼽히는 게 이제 벌집 같은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공법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굉장히 적은 재료로 굉장히 강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뭐 미래의 이제 얘기지만 자동차가 뭐 수많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3D 프린터로 제작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되면은 엄청나게 튼튼한 구조의 어떤 구조물을 공법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공법이라는 거는 금형뿐만 아니고 용접점, 가공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재료 비용으로도 놀라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이 3D 프린터에 대해서 이제 오래 전서부터 저기를 했는데 되게 보면은 점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거지긴 하지만 아직도 뭐 느리다, 비용이 많이 든다, 뭐 그 구조가 뭐 금성이나 이런 거 약하다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3D 프린터 쪽은 이제 한국은 이제 부품이 적으니까 하나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그 3D 프린터는 그렇게 뭐 의료나 이런 데에는 굉장한 희소식이에요. 그리고 특히 저는 그 3D 프린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찌꺼기가 안 남는 것 같아요. 에너지도 적게 들고. 왜냐면 현재 있는 것들은 엄청나게 잘라서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조그만 거 하나 하는데 엄청나게 깎아서 버리더라고요. 그런 거 입장에서 보면은 3D 프린터가 엄청나게 발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그 정도의 금속이든 뭐든 간에 이제 새로운 공법, 재질이나 이런 것들도 다 대응이 된다면은 실제로 지금 현재 이제 시제작에 활용되고 있지만 아까 디지털 트윈 같이 이제 실제 데이터, 센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설계해보고 그랬더니 문제가 있다 해석해 보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강도를 보강한 물건을 바로 3D 프린팅해서 바로 시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바로 테스트하고 그냥 즉각적인 크로즈 루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사실 기존의 시제작 기간 뭐 여러 가지 기간들을 고려해서 이제 제품 개발 일정을 잡으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나 가속화시킬지 이제 상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외국 같은 선진국 같은 데서는 보니까 시제작할 때 이제 싼 3D 프린터를 일단 써서 해보고 나중에 생산할 때 이제 고급을 하고 그래서 3D 프린터도 조금 이제는 세분화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프로타입용 아니면 뭐 전시용 뭐 이렇게 뭐 부품 그렇게 굉장히 발전될 것 같아요. 근데 크레올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3D 프린터에 대해서 소비자의 가치를 좀 지켜줄 수 있는지 좀 궁금을 합니다. 이제 아까 AR 얘기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만약에 AR 데이터를 바로 CAD에서 뽑아낼 수 있다면 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설계를 해서 중립 포맷으로 바꾸고 또 그것들을 3D 프린터 업체에 맞는 프로그램에 넣어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적층을 해서 이제 프린팅을 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크리오 3.0, 4.0부터 이제 글로벌 넘버 원 투인 뭐 스트라타시스나 3D 시스템의 프린터로 바로 직접적인 연결을 해서 바로 3D 데이터를 그냥 프린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3.0부터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에 보시는 뭐 기어나 저 기타 같은 그런 중공 형태를 캐드상에서 이제 바로 형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뒤에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설계한 데이터를 중간에 이제 격자라고 하는데 격자 형태를 만들고 바로 캐드에서 해석해보고 그래서 격자에 어떻게 격자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한 다음에 바로 3D 프린터에 바로 이제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그 단계를 이제 여러 단계를 이제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로 지금 보고 계신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다양한 형태의 3D 격자 사실은 저 일반적인 공법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겠죠. 이제 저렇게 격자를 만들어서 해석을 하고 그래서 격자를 갖고 이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이제 최적의 격자를 형성하고 이렇게 바로 트레이에 프린팅할 수 있는 그래서 프린터에 물리는 것이죠. 불필요한 예. 재료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게. 예. 엄청나게 예. 무게도 줄이고. 예. 향후 이제 3D 프린트 시장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기술은 계속 급속하게 이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3D 프린터로 전체 차를 만드는 그런 일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형태의 이제 자동차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그 자료를 보니까 의문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라는 거가 뭐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조금 보면은 뭐 다양한 회사와 연결돼 가지고 다양한 CAD와 다양한 PLM 같은 것들이 막 CA 이런 걸 섞여 쓰는데 그 협업을 어떻게 하는 해주겠다라는 이게 플랫폼 개념이잖아요. 예. 플랫폼 그게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아까 이제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박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유나이트 테크놀로지는 사실은 크레오 3.0부터 이제 나와서 기능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굳이 이걸 넣냐면은 아까 그 세 가지의 주요한 기술들 특히 이제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하고 싶은데 나는 카티아를 이거 넘어갔네요. 잠깐만요. 예. 나는 카티아 같은 카티아나 NX를 아니면 솔리드웍스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니네 그런 기술들을 우리는 할 수 없잖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3.0부터 이제 유나이트 기술이 들어와서 이 내용은 뭐냐면은 크레오 환경에서 모든 어떤 이기종 3D CAD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열기어 가져오기가 사실은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런 상세한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좀 더 한번 자동으로 지금 제가 해놓은 상태인가 봐요. 자꾸 CAD가 넘어가는데 그래서 모든 이기종 CAD를 크레오 환경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협업하는 과정 중에 또 이기종 CAD는 이제 설계 변경이 되는데 그 설계 변경된 CAD가 자기의 워크스페이스나 아니면은 같은 디렉토리로 들어와 오기만 하면은 크레오가 자동으로 인지해서 이것들을 업데이트할 건지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크레오에서 물론 또 NX나 카티아나 솔리드웍스나 세이브 에이지 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크레오 환경 내에 다른 이기종 CAD를 조립을 하실 수 있고요. 변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어떤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 설계 변경한 내용을 바로 크레오 환경에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시 재조립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그런 재조립 없이 업데이트를 하고 또 원하는 포맷으로 세이브 에이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유나이트 테크놀로지입니다. 한번 동영상으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레오 설계자 이제 저희 크레오를 갖고 설계하고 있는 트럭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공교롭게 자동차 회사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진행이 안 되고 있네. 예. 누르겠습니다. 예. 한번 박사님이 하시죠. 예. 여기가 예. 조금 유선이라 더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무선보다. 예. 아이고 넘어가 무선에는 버렸네. 약간 딜레이가 예.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컨트롤 할게요. 저는 안 눌러지는데. 예, 이게 안 눌러지네요. 제가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예. 아, 이 좀 컨트롤하면서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저희 캐드를 갖고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트럭 업체인데요. 유럽에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이제 그 캐빈 쪽, 캡 쪽은 카티아로 설계가 돼 있는데 자동차 회사에 유난히 그렇게 이기종 캐드를 쓰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폭스바겐이나 거의 다 이기종을 써요. 폭스바겐, 도요타 같은 경우 파워트레인은 크레오, 차량은 카티아 이렇게 쓰는데 여기 이제 연료 탱크 쪽은 또 솔리드웍으로 이제 설계되는 회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솔리드웍스 파일을 바로 오픈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 형식으로 이제 오픈하고 이제 크레오를 사용하는 이제 설계자가 이 연료 탱크에 맞게 이제 브라켓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예. 일반적인 이제 설계 협업을 하는 과정인데 보통 이런 과정을 할 때 솔리드웍스나 카티아 파일을 중립 포맷으로 바꿔서 뭐 IGS나 스텝으로 바꿔서 네. 그러고 나서 다시 크레오를 여는 이런 중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뭔가 중립 포맷으로 바꾼다라는 거 캐드의 품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터지게 되고 뭐 솔리드 형태로 안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설계를 이제 하고 그리고 해석까지 해서 이제 도면을 쳤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참조하고 있는 이 기존 캐드들이 설계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은 디렉토리나 워크스페이스에 들어오면은 변경됐다고 이제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재생성을 예스를 변환을 예스를 하면 업데이트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형상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고 그다음에 연료 탱크도 지금 원형에서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는데 뒤에 놀라운 내용들이 보면은 이 형상을 참조해서 내가 크레오로 설계했기 때문에 연료 탱크가 바뀜에 따라서 내 설계에는 그 참조된 면이 바뀜으로써 형상이 같이 바뀐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이해가 가네요. 예. 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그 어떤 저기를 그 변환시키는 게 아니라 그 테크놀로지를 통합해서 사용한다라는 그래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라는 그 말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어떤 캐드 설계되는 상황이라는 게 한 회사에서도 심지어 여러 가지 캐드를 쓰는 회사도 있는 반면에 또 이 회사가 만약에 어떤 서플라이어라고 그러면은 수많은 이제 멀티 캐드의 환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 입장에서는 카티아도 사야 되고 뭐 솔리드웍스 사야 되고 프로이드 사야 되고 NX도 사야 되고 NX 빼면 또 혼나니까 NX까지 넣어서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캐드를 운영하고 우리나라에서 진짜 중견 부품 업체들이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진짜 그거에 대해서 엄청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사실은 뭐 돈으로 사갖고 도입하면 되죠. 근데 이제 뭐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또 설계자들한테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근데 뭐 인원이 풍부하면 좋겠지만 각자 이제 그 캐드로 이제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직원을 뽑는데 디펜던시가 걸려버리는 부분도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IT나 어떤 이런 캐드를 운영하는 이제 IT 부서 입장에서는 여러 캐드를 사실은 운영하다 보니까 요새 대부분 이제 컨커런트 개념의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하나의 캐드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캐드를 운영할 수 있는데 여러 캐드다 보니까 이 실제로 인원 대비해서 캐드의 라이센스 수도 굉장히 많이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개의 회사 이제 OEM을 상대하는 몇 개 이제 서플라이어들한테 제안했고 그쪽 임원들이 제 의견을 받아들인 것 중에 하나가 기본
기본 CAD를 크레오를 사용하고 어떤 CAD든지 읽어드릴 수 있으니까 사실 OEM이 그 CAD 포맷으로 달라고 하는 거지 그 안에 히스토리 정보까지 달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레오를 사용하면은 뭐 어떤 CAD든지 크레오로 불러올 수 있으니까 그러고 크레오로 설계해서 그 다음에 원할 때 세이브 에지에서 OEM사한테 공급하는 그럼으로써 한 가지 CAD를 운영하고 교육도 하나의 CAD만 교육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인 절감 효과를 갖고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이제 박사님이 생각보다 이제 1시간이 굉장히 빠르다고 하셔갖고 제가 사실은 조금 말이 이제 계속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실은 조금 일제히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질문 굉장히 예. 많은 사람들이 또 예. 질문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럴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아까 했던 내용을 반복을 하는데 크게 이제 4.0에 이 5가지 새로운 기술이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그 생산성 개선 부분은 사실은 몇 날 며칠을 뭐 해도 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 2개는 제외했고 주요하게 핫하게 떠오르는 피지컬과 디지털을 연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3가지를 주요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혹시 뭐 박사님 질문 사항 있으시거나? 예. 저는 이제 보면은 이제 CAD가 예. 전에 제가 이제 CAD를 평생 하면서 했었던 게 이제 PTC가 이제 딱 나와서 85년도 예. 딱 봤을 때 이야 이게 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구멍 하나 옮기는데 뭐 CAD를 모르는 사람은 야 이거 왜 못 옮겨 그러는데 이 3D에서는 이게 못 옮겼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게 딱 됐을 때 프로 엔지니어 앞으로 모두 프로 엔지니어가 다 뭐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회사들도 뭐 몇 년 후에는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좀 3D도 사실은 저는 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뭐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해서 가짜 3D로다가도 다 했잖아요. 예, 뭐 모양만 가짜, 예. 해가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물성치나 이런 게 왔는데 요번에 이걸 보니까 이거 완전히 종합편이 돼가지고 옛날 내가 CAD 센트릭이라고 그러나? 나 CAD로 평생 한 사람에게는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예. 제 아는 학생들도 오늘 이 강의가 있다고 그래서 듣는데 주로 이제 CAD 많이 쓰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제 질문이 이게 진짜 4차 산업혁명이 이 엔지니어링 쪽에 직접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걸 실감했는데 CAD 하는 사람들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CAD 하는 엔지니어들이 정말 어떻게 변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적응해야 되고 예. 어떻게 내 캐리어를 발전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어떤 전문적인 설계라는 엔지니어링 영역이라는 거는 사실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설계자니까 당연히 그런 엔지니어링 영역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CAD라는 거는 옛날에 이제 박사님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도판에 드래프트 되고 T자로 선 그리고 뭐 운영자도 쓰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지우개로 지우고 이런 그런 도구들이죠. 이제 그런 도구들이라는 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잘 안 부러지는 연필, 그다음에 쫙 깨끗하게 지워지는 지우개, 그리고 정밀한 이제 T자나 이런 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구가 됐고 그런 도구들의 효용성이라는 건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었죠. 이제 그러면다가 2D라는 이제 전자화된 이제 2D CAD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3D가 들어오면서 바로 3D로 해석이나 금형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3D를 통해서 바로 이제 디자인 포 X라는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네. 디자인 포 매니팩처링, 디자인 포 CA, 뭐 디자인 포 공차 분석,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어떤 설계가 각종 영역으로 이제 링크 구조를 갖게 되는 구조로 이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DMU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으로 변했는데 이런 것들이 R&D 단뿐만이 아닌 서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역으로 이제 발전, 실제 필드 조건까지 들어가게 이제 영역이 확산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CAD 설계 사용자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마 향후에는 뭐 마우스로 이렇게 설계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막 땡기고 이런 환경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고유한 엔지니어링 지식은 사실은 그때도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기술이 그렇죠. 발전하기만 하지. 네. 그렇지만 이런 툴들은 좀 더 지능적이고 똑똑하게 바뀔 거고 그러는 속에서 잘 적응해 나가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커다란 스테이지 세 개가 뭐냐면 제도판에서 이렇게 도면을 그리던 1세대, 그다음에 이제 마우스 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그리던 2세대, 이제는 뭐 아이패드나 뭐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열리는 것 같아요. 그 열리는 거에 그 처음 그 CAD 벤더가 PTC의 크레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굉장히 오래 엔지니어를 하셨잖아요. 이제 굉장히 좋은 말인데 저도 이제 굉장히 오래 나이 든 엔지니어 한 분이 영국 엔지니어 한 분이 딱 그 제가 한 40, 50대 넘어서 그 한마디를 얘기했는데 엔지니어링이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도대체 CAD를 잘 쓰는 게 엔지니어입니까? 아니면 뭐 PDM을 잘 쓰는 게 엔지니어링입니까? 근데 아까 그 나온 것 중에 그 머신 러닝 있잖아요. 디시전 메이킹.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엔지니어링은 결정하는 거다. 그렇죠. 내가 그림 잘 그리고 뭐 하고 이런 것만 잘한다고 해서 제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좀 걱정도 그 할아버지들이 결정한 거를 머신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굉장히 그 또 이 엄청나게 또 적응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CAD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제 좀 ThingsWorks에 보면은 뭐 서비스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뭐 IoT를 디자인할 때 뭐 어떤 그 안에 탑재 소프트웨어도 관리해주고 그래서 사실 PTC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그 4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오늘 지금 거의 방송 시간이 이제 질문 시간이 남았어요. 질문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질문을 한번 좀 몇 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이게 사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했는데도 약간 좀 놀라운데 회사에서 이렇게 CAD만 설계하고 이러는 분들에게는 좀 충격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당장의 어떤 변화가 다가오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물결 같은 형태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사실은 어느 순간에 핸드폰이라는 그리고 스마트폰을 쓰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빨리 오잖아요. 이게 옛날에 비해서 빨리 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 스마트폰이 온 게 불과 뭐 한 10년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7년, 8년인데 그 요즘에 젊은 친구들한테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에 그 이 마우스 이 CAD 엔지니어가 단지 책상에 앉아서 마우스 가지고
설계하는 거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제는. 근데 뭐 그러실까요? 정영훈님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디지털 트윈이 실제 업무에서 접목하려면 신규 생성 부품을 마크 등을 통해서 가능한 것 같은데 기존 부품들은 어떤 식으로 AR에서 인식할 수 있을까요? 형상으로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약간 두 가지가 중복됐는데 네. 하면 하고 대답해 드릴게요. 예.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크레오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인 어떤 센서의 정보를 CAD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 어떤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어떤 그 피처 형태로 갖고 오고 그것들이 이제 DB나 저희 이제 띵웍스라는 이제 IoT 플랫폼인데 IoT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갖고 오게 되는 거고 AR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거나 서비스 기사가 공유하거나 디자인 베리피케이션을 하거나 이런 용도로 퍼블리시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또 특히 뭐 다른 CAD도 아무 상관없이 크레오에서 바로 퍼블리시가 가능합니다. 네. 크레오에서 열어서 뭐 카티아로 여러 작성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 크레오에서 오픈해서 바로 퍼블리시 하면은 AR 데이터로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네, 이진선님께서 처음 설명해 주신 IoT 기반으로 시제품의 각 작동부의 스트레스를 센서를 통해서 제품에 반영하네요. 시제품 시 파손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변형, 예를 들어서 비정상 작동으로 인한 마모, 오일, 마찰, 기타 이물질, 먼지 등등을 측정 반영할 수 있는지요. 언급하셨지만 실무적으로 외부에서 이런 변수의 반영으로 설계 기간이 늘어나는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기준으로 지속적인 체크업 데이터 반영이 가능하여 좀 더 빠른 기간 내 신뢰성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는지요. 이렇게 이것도 하면 하고 이제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이거를 쳐가지고 질문해서 이 정도면 굉장히 그 깊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작동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지속적으로 인장을 줘서 땡기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재질의 물성치에 대해서 정보들이 다 있잖아요, DB적으로. 네. 그래서 언제 파손이 되는지 알려주고, 그래서 땡겼을 때 정상적으로 파손이 되면 사실은 정상적인 상태잖아요, 그것들은. 근데 실제 물리적인 어떤 상황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CAD적으로는 손상이 안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근데 실제 시제작하는 과정 중에 손상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러면은 센서를 좀 더 보충해서 뭔가 정확하게 이제 센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이러는 것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단적으로 이제 제가 있던 회사에서 어떤 그러니까 시험 조건을 다시 해석 조건으로 코릴레이션 하는 과정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짧아도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굉장히 사실은 물리적인 현상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장 임팩트 있게 해석의 결과와 시험의 결과를 일치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난리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디지털 트윈은 그 과정을 굉장히 짧게 해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이분이 질문하니까 저도 한번 생각했는데 아까 자료 중에 좀 제가 질문한 것 중에 가상 센서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전 좀 궁금해요. 그 가상 센서라는 개념이 디지털 트윈에서 가상 센서를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이게 연결돼가지고 아까도 잠깐은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센싱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지금 센서의 종류가 이제 아까 한 몇 가지 되잖아요. 뭐 온도, 습도, 변이, 뭐 그 압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센서로 이제 센싱할 수 있는 뭐 진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센서를 센싱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CAD나 아니면은 CA 전문 CA 해석 툴로 들어갔을 때 만약에 어떤 그 움직임에 따라 무게 중심이 막 변하잖아요. 내가 의자를 이제 테스트하는 부서라고 하면은 사람이 흔드는 거에 따라서 의자가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 뭐 테스트를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실제로 그것들은 CAD적인 지오메트리 정보에서는 무게 중심을 빨리 구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게 중심이라는 가상 센서를 CAD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막 의자를 흔드는 상황은 실제 센서에서 해서 다시 그걸 CAD로 보내고 거기서 무게 중심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런 게 이제 가상 센서가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유동장들, 이제 유동장들을 관련해서 실제로는 측정할 수 없지 않아요, 되게. 이 각종 부분에 어떤 유속이 흐르는지를 다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해석 툴과 그 시험과 코릴레이션만 이루어지면은 내가 어디든지 센싱을 할 수 있는 해석의 결과지만 그것들이 가상 센서로서 다시 역할을 하고 그게 머신러닝이 만약 중요한 팩터라고 하면은 머신러닝에 반영해서 향후의 고장 진단을 예측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상 센서의 개념입니다. 근데 정말 이게 제가 CAD를 3D CAD를 딱 했을 때 처음에 초창기에는 지오메트리 데이터만 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물성치 같은 것들이 막 들어온 이후에 가상 센서 개념은 좀 참신한 것 같아요, 이게. 그다음에 이유정님께서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약간 까다로운데 IT 입장에서 보면 클라우드 방식으로 이종 CAD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협업하는 회사에서의 데이터 수정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또 CAD가 이제 또 클라우드 쪽으로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이제 요거는 클라우드는 이제 어떤 저장하는 공간이라고만 사실은 이 질문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협업하는 공간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기종 CAD를 크레오에서 읽어드릴 수 있는데 그럼 수정은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하는 방식은 저희가 아까 이제 PTC의 프로 엔지니어였죠. 옛날에 프로 엔지니어는 파라메트릭 툴로 굉장히 유명하고 선두주자였는데 크리오가 되면서 다이렉트 모델링, 그러니까 형상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플렉서블 모델링이라는 기능이 들어왔고, 그래서 어떤 이종 CAD라도 형상이 만약에 보스나 홀이나 이렇게 어떤 그런 형상들은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이렉트로 형상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종 CAD를 크레오로 불러들이고 그것들을 그 다이렉트 모델링 방식으로 수정 편집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피처나 히스토리 기반으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 질문은 좀 저기한 것 같아요. 유정님이 또 길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IT 기반의 CAD 엔진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우수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기반으로 싱스웍스까지 접목시키면 좋겠지만 당장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회사의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겠죠.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이 내용을 접목시키고 싶다면 뭐 라이트 버전이나 라이센스나 PTC 지원 부분이 있을까요? IT 서포트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그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기반을 구성하려면은 아까 이제 이분은 뭔가 조금 내용을 아시는 분 같아요. 이제 띵웍스라는 이제 어떤 그 센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필요하고 그런 서버를 구축해서 그것들을 또 CAD로 연결한 이제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PLC들을 연결도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작은 회사들은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렸는데 과연 실시간일 필요가 있냐? 그렇죠.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기만 하면 되거든요.
시간에 따른 어떤 온도 이런 것들이면 되기 때문에 아까 크레오에서는 DB 형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꼭 서버 시스템이 실시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시험 데이터 그냥 받아들여서 엑셀이나 CSV 파일 같은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그냥 바로 CAD에다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예, 이유정. 그다음에 김여숙님도 이것도 좀 뭐 간단하게 질문을 하셨지만 IoT와 AR의 결합이 가능한 이유가 기술의 유사성 때문일까요? 라고도 질문해 주셨고 예. 또 이제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 CAD PTC 크레오 4.0을 이용해서 스마트 커넥트 제품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거고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야 지금 뭐 워낙 핫하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자율주행이 이제 센싱하는 방식이 이제 360도 돌면서 스캐닝하면서 하는 방식도 있고 뭐 GPS 정보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 센싱하면서 얼마만한 거리로 다가오고 있는지 이런 걸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설계자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 저 정도의 센싱 속도로는 안 된다라든지 뭐 이런 거 판단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센서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뭐든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IoT와 AR은 사실은 기술은 전혀 다른 기술입니다. 예, IoT는 뭐 어떤 공장이나 이런 어떤 센서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들을 표현해주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고 AR은 IoT에서 활용할 수는 있겠죠. AR 데이터들을. 그렇지만 AR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실 세계와 CAD 이제 디지털들을 만들어서 영역은 완전히 틀린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예. 예. 저기 발표해야 되나? 뭐, 예. 질문 좋은 질문들. 잘해주신 분들에 예. 대해서 이제 예. 좀 발표를 해주십시오. 예. 근데 이제 제가 두 분을 선정하긴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다 여자분인 것 같아요, 이름이. 예, 제가 여자분들만 일부러 한 건 아니고요. 오늘 박사님이 읽어주신 질문 중에 하필이면 그렇다라는 거. 그 여자 같은 이름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이분들이 이제 CAD 사용자였으면 좋겠어요. 이 선물이 이제 재영 아빠라고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책을 쓰시는 분이신데 여기 나왔었어요. 예, 크레오 4.0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굉장히 되게 비쌉니다. 고가입니다. 거의 8, 9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비싼데요? 예, 몇 권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희소성이 좀 있어서 되게 비쌉니다. 이런 책들이. 이 책이 필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CAD 사용자여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발표할까요? 예. 이유정님하고 이진선님 두 분 질문해 주신 두 분한테 요 두 분이 근데 제 질문한 내용으로 봐서 CAD 사용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그렇네요. 예. 근데 사실은 예. CAD 사용자는 사서 봐야 돼요. 그렇죠. CAD 사용자는 사서 봐야 돼요. 예, 근데 CAD 안 쓰시는 분은 이게 무슨 보시기가 좀. 근데 지금 좀 시간이 예.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으로 예. 김미애 분이 예. 굉장히 질문을 또 많이 하셨는데 요거까지만 좀 하시죠. 예. AR과 결합되어 있는 DB가 들어오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설계 데이터 AR 정보를 모든 정보를 뷰잉 및 해석해서 실시간으로 적용하면서 무거워질 듯한데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을 제외한 크레오와 AR 결합을 위한 교육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요? 설계자가 아닌 해석자, 관리자가 이해하고 AR과 결합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기간을 경험상으로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AR 데이터는 사실은 아무 데서 아이패드에서도 보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데이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이 AR 정보를 퍼블리시는 대체로 이제 회사마다 틀리지만 어떤
공통의 공간, 클라우드 공간에 퍼블리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이기 때문에 CAD적으로 뭐 무겁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데이터, AR 데이터는 가볍고요. 그다음에 이 AR을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고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직관적이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핸들링할 수 있을 정도의 하기 때문에 그냥 몇 번 보시면은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쉽습니다. 네. 오늘 그 방송을 이제 거의 다 마치셨는데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한번 좀 더 그 이렇게 막 배우려고 그러고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이런 거에 좀 그 갈망하는 분들의 사용자에게 좀 조언해주고 싶은 거가 있으신지. 오랫동안 저도 이제 이런 엔지니어링 분야에 그리고 이제 PTC에서도 사실은 CAD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사실은 모든 것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먹으면 먹을수록 사실은 그 단절되잖아요. 새로운 기술에서. 근데 자기가 하고 있던 본연의 업무에 대한 지식들 플러스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접목을 굉장히 유연하게 해낼 수 있는 게 향후 이제의 복잡한 세상에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전에는 그 자기가 한 교육하고 몇 년 배운 것 같고 평생을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박사님처럼 계속 새로운 것에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그래야만 오랫동안 일하는 게 노후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진짜 오랜만에 CAD 고수분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CAD를 한 40년 하면서도 이제 느끼는 거가 뭐냐면 CAD 하신 분들이 굉장히 가장 보수적이에요. 안 바꾸려고 그러고. 엔지니어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뭐 PDM이 나왔을 때도 CAD 하는 사람들은 PDM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발표하신 걸 보니까 이게 굉장한 진정하게 CAD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 나오셨구나. 그 질문도 이 시간이 사실은 어떤 저 젊은 엔지니어들은 되게 나와서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 이게 이상한 질문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질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질문을 하는 거랑 이렇게 글자로 질문하는 거는 굉장히 힘드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진짜 굉장히 CAD의 그 엄청난 새로운 변신에 대해서 한번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그 발표자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PTC가 앞으로 좀 굉장히 많은 그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